일가운동 에너지 봅시다. 1은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요.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일을 했다라고 하고요. 일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이동거리인데 힘이 이렇게 작용하면 이동거리 방향으로 작용한 힘만 작용해요. 그래서 일이라는 건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거리. 그래서 Fs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예제 풀어볼게요. 3kg짜리를 6N의 힘을 60도의 방향으로 5m 움직였어요. 그러면 일은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곱하기 코사인 끼인 가격입니다.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15, 단위는 줄이에요. 1은 줄이. 네,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빗면에서의 일도 볼 수가 있는데, 빗면에는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빗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뭐가 작용해? 네, 수직항력이 작용해요. 그리고 얘네들의 알짜힘으로 어디가끔 이쪽으로 알짜힘이 작용합니다. mg 사인 세타만큼. 근데 수직항력은요, 이동거리를 이렇게 이동했기 때문에 서로 90도로 작용하잖아. 그래서 수직항력은 한 일이 0입니다. 근데 중력은요, mg로 작용하는데 중력의 방향으로 h만큼 이동했잖아.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mgh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텐셜 에너지가 mgh입니다. 알짜임이 한 일은 알짜임이 mg 사인 세타고요. 당연히 이 방향으로 거리 s만큼 움직이잖아. 그래서 알짜임이 한 일은 이렇게 돼요. 근데 잘 보면 s 사인 세타와 h가 뭐하죠? 서로 같죠? 그래서 뭐냐? 실제로는 알짜임도 중력 때문에 나온 힘이잖아. 그래서 뭐냐? 이동 경로에 따라서도 일이 정해지게 되는데, 힘의 방향과 수직으로 이동할 때는, 이런 형태로 이동할 때는 물체 한 일은 0이에요.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라는 건 힘의 방향으로 같은 방향 이동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세타가 0이죠. 그래서 1은 F 곱하기 S 곱하기 코사인 0이기 때문에 얘는 1이잖아. 그래서 양수입니다. 근데 반대 방향 이동할 때는 코사인 몇 도야? 얘가 이쪽으로 이동할 거야. 그러면 180도잖아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면 플러스, 반대로 이동하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 힘이 한 일은 서로 상쇄됩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지금 직각 방향으로 이런 형태로 이동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힘이 0, 이때는 힘이 0, 이때는 힘이 0, 이때는 힘이 0, 이때는 힘이 0이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거와 아래로 내려가는 것들은 서로 상쇄돼서 결론은 남는 거 뭐만 남냐?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만 남습니다. 그래서 힘이 한 일은 그냥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만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2차원에서도 우리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만 생각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곡선으로 따라 이동해도 A로 이동하든 B로 이동하든 C로 이동하든 결국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뭐만 곱하면 돼? 거리만 곱하면 뭐가 돼? 2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 2일을 하면 에너지에는 어떤 변화가 오느냐? 네, 이런 변화가 오는데 우리가 그래서 등가속도도 봐야 돼요. 얘는 평면이에요. 중력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네, 중력이 없는 형태예요, 지금. 그럼 물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F방향에 힘을 작용한다고 할 때요. 일단 X축 방향 알짜임이 F로 작용해요. Y축은 알짜임이 없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알짜임 F가 있으니까 얘는 가속도 운동합니다. X축 방향으로. 일정한 힘, 등이니까 일정한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 그리고 A라고 칠게요, 가속도. Y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등속도 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알짜임의 방향과 나라는 방향으로 거리 S만큼 이동할 때 물체 속력 V를 계산하는 건데 뭐냐면 이 V가 맨 처음에 이 V제로 쌌지만 얘가 이런 형태의 V로 갈 거예요. 얘네 둘의 관계성을 볼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얘를 X축과 Y축을 따로 봐야 됩니다. 왜? 한쪽으로는 등가속도, 한쪽은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V제로 쏘면 X축 방향은 V제로 코사인 세타만큼 있다고 치고요. Y축 방향은 V제로 사인 세타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얘도 Vx가 있을 거고 위쪽으로 Vy가 있을 거예요. 나중 속도도 비교하면. 근데 X쪽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하잖아. 등가속도 운동하잖아. 그러니까 X쪽 방향으로는 어떤 형태가 만들어질 거냐면 나중 속도 제곱은 처음 속도 제곱에서 빼주면
2 곱하기 등가속도 운동, 거리 가속도 곱하기 이 거리만큼 이동했을 때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의해서. 근데 y속도는요. 얘는요. 등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얘는 v0 sin 세타예요. 그러면 나중속도 속력 v는요. 우리가 x축의 속도 제곱 더하기 y속도의 제곱을 볼 수 있다고. 왜? 이 v는 x축 방향의 속도와 y축 방향의 속도의 서로 벡터 합이니까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요. v 제곱은 얘를 집어넣으면 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as 더하기 vy 제곱은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몇이야? 1이잖아. 그러니까 v제곱은 v0 제곱 더하기 2as가 되고, 아하, 이 공식이 어디서도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2차원에서도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공식이 2차원에 성립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더 좋고요. 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가속도에다가 n분의 f, 말 그대로 f는 m에 의해서 가속도를 n분의 f라는 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2의 n분의 f의 s인데 2로 나눠주고 m을 곱하면 우리가 f 곱하기 s는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 제곱이 돼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힘 곱하기 거리란 1이요. 뭐가 된다? 운동 에너지잖아, 얘는.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준 형태랑 같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 자체는 뭐야? 일을 하면 뭐가 생긴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알짜임이 일을 하면 정확하게 따지면. 네. 그러면 일에 대한 거 간단히 일과 힘의 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무게가 36톤인 역계가 있어요. 사람이 얘를 이제 들어 올릴 건데 2m로 들어 올렸어요. 위쪽으로. 그럴 때 역기를 드는 힘이 한 일은 역기의 한 일은 얼마냐면 우리는 힘은 어디로 줘야 돼? 위로 줘야 되잖아. 300N만큼. 그래서 한 일은요. 사람이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에 주셔서 600줄이 돼요. 근데 중력이 역기의 한 일은요. 봐봐요. 중력은 어디로 작용하고 있니? 아래로 작용하고 있어. 얼마만큼? 300N만큼. 근데 반대로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면 한 일은 뭐다? 마이너스다. 그래서 얘는 몇 줄이냐? 중력이 한 일은 300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코사인 180도. 그래서 마이너스 600줄입니다. 그래서 일은 하지만 풀마가 있어도 얘는 벡터는 아닙니다. 스칼라고 이렇게 양수 1과 음수 1이 있다라고 아시면 돼요. 뒤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 천천히 풀어봅시다. 정사각의 30도인 빗면에 놓인 질량 2kg 높이가 높이 3m를 내려간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3m를 내려가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한 일은 몇 줄인지 구해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럼 찾아보자. 빗면에서의 알짜임은 얼마였죠? 빗면에서의 알짜임은 mg 사인 사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2고요. 중력 가속도는 10이고요. 사인 30도예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얘는 10N입니다. 근데 10N의 방향으로 몇 줄이나 몇 미터나 내려왔죠? 6m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1은요. 알짜임 곱하기 거리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몇 줄? 60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5kg인 물체에 50N의 힘을 줬는데 60도 방향으로 줬대요. 그랬을 때 물체가 10m 이동해왔다고 칩니다.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수평 성분은 25N이다 라고 물어봤어. 그럼 뭐야? 50N인데 얘를 벡터 분해하라 이거죠. 60도니까.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50 코사인 60도. 그러니까 25N. 뭐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물체의 가속도 크기는 5m/s 제곱이다 라고 물어봤어요.
보면 되지. R자임이 25인데 얘가 뭐예요? 운동하잖아. F는 MA. 그래서 가속도 5m/s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m를 지날 때까지 물체에 작용한 힘이 한 일은 500줄이다 라고 물어봤어요. 일은요, 어떻게 계산한다? 힘 곱하기 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필요하다. 코사인 끼인 각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은요, 힘 곱하기 거리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돼야 됩니다.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250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마저 풀어볼게요. 네, 10m를 지날 때 물체의 역학제는 250줄이다 라고 물어봤어요. 일을 해줬으니까 당연히 얘가 에너지가 생길 거잖아. 근데 맨 처음에 얘는 정지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을 해주면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 운동 에너지를 빼주면 되는데 처 운동 에너지가 0이었죠. 근데 일을 250줄을 해줘요. 그러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도 250줄 맞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10m를 지날 때 물체의 속력은 10m/s다 물어봤어. 아하! 물체가 가진 거는 위로 안 올라갔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잖아. 250줄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운동 에너지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곱이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그러면 이거 곱하면 500이고요. 나누면 100이네요. V제곱이 100이니까 속력은 10m/s가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그 다음에 3번으로 볼게요. 이거에 말 그대로 이제 중력과 사람이 하는 일을 선생님이 일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네, 물체가 이런 방향으로 운동할 거예요. 근데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면으로부터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순간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중력이 공이 한 일은 mgh다 물어봤는데 얘는 틀려요. 왜냐? 중력은 어디로 작용해? 아래로 작용해. 근데 우리가 운동을 어디로 운동했지? 이만큼 운동했어. 방향이 어때? 반대죠. 그러니까 mgh가 아니라 얼마야? 마이너스 mgh만큼 일을 한 거예요. 중력이 일을 한 거는. 네, 그러면 최고점에서 지면까지 내려오는 동안 중력이 한 일은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점에서 중력이 내려올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 이때는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는데 거리도 어디로 작용해? h만큼 내려올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네. 그러니까 중력이 공유한 일은 mgh가 맞아요. 그래서 공이 지면에서 최고점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중력이 공유한 일은 emgh다. 얘는 틀렸습니다. 왜? 마이너스 mgh만큼 올라갔다가 mgh만큼 내려올 거잖아. 그래서 뭐냐? 중력이 공유한 일은 0이에요. 에너지의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 아, 올라가는 동안 중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mc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이 뭐한다? 점점 줄어드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 맨 처음에 여기 정지했다가 내려오면 아, 뭐야? 맨 처음에 에너지가 없다가 중력이 mgh만큼 일을 해서 물체가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구나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니은 디귿입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마찰이 없는 수평 위에서 2m/s 속력으로 운동하던 질량이 10kg 수렉에 운동 방향으로 10m 일정임이 작용해서 48m 이동했대요. 그때 속력 부여가 되었잖아요. 뭐냐면 물체가 맨 처음에 2m/s로 가고 있었어. 근데 거기다 우리가 일정 힘을 줘서 48m만큼 움직였다고. 그럼 당연히 속력이 점점 빨라지겠지, 2m/s가. 그래서 나중에 부여가 됐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자. 1. 기억. 힘이 수의 한 일의 양은 480줄이다. 1은요. 힘 곱하기 거리 곱하기 코사인 끼인각 0도니까 480줄 맞습니다. 48m를 이동하는 수의 운동에 480줄이다 라고 하면 맞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가 운동에너지 공식 있죠? 우리가 일을 하면 뭐가 만들어져? 운동에너지 나중에서 운동에너지 처음을 뭐 해준 거랑 뭐하다? 뺀 거랑 같다고요. 근데 우리가 일을 몇 줄을 해줘야 480줄을 해주는데 나중 운동 에너지는 몰라.
근데 처음 운동 에너지는 나와 있어. 처음에 얘는 2번과 달리 속도가 있다고. 얼만큼? 2m/s만큼.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10 곱하기 속력의 제곱만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몇이야? 20이잖아. 그래서 나중 운동 에너지는 몇이냐? 480줄이 아니라 500줄이 돼야 됩니다. 이 한 일에 20줄을 더해줘서 이렇게. 그러고 나면 속력 V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죠. 왜? 나중 운동 에너지가 500줄인데 얘가 그때 속력 V를 움직이고 있잖아.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으로. 근데 이 곱하면 얘는 1000이고요. 1000을 10으로 넣으면 100이잖아. 그러니까 속력은 10m/s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에요. 이렇게 처음에 속력이 존재한다라고 치면 얘가 0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이제 마찰력 수평면 위에서 5번이에요. 정지했던 물체에 처음에는 에너지가 없네? 힘을 작용해서 직선운동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만큼 작용했다가 반대로 작용했다가 다시 그만큼 작용할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일을 해줄 때 얘는 양수의 일을 해주고요. 얘는 음수의 일을 해주고 얘는 양수의 일을 해줄 거야. 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거리랑. 그렇다라는 건 여기서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뭐 하겠어? 증가했다가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뭐 했다가 감소했다가 여기서 다시 운동 에너지가 뭐 하겠어? 증가하는 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 운동 에너지 계속 증가한다는 틀렸어요. 왜? 이 2D에서 4D 사이에서 감소하거든.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6FD다 라고 물어봤어요. 일단 첫 번째 구간 0에서 2D까지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만큼 증가해? 4FD만큼. L자임이 한 1만큼 증가해요. 4FD만큼. 근데 우리가 2D에서 4D 사이까지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원래 4FD만큼 있었는데 2FD만큼 줄을 거예요. 그래서 2FD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4D에서 이제 6D를 보면 다시 4FD만큼 뭐해? 이거 곱은 그냥 암산한 거예요. 네.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그 전에 2FD만큼 있었는데 4FD만큼 증가해서 6FD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의 최대값은 6FD가 맞아요. 그리고 속도의 크기는요, 당연히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빠르잖아. 그래서 이동거리 6D일 때 최대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에요. 네, 마지막 6번 봅시다. 수평면 위에 정지했더나 에너지 없었네? 2kg 물체의 수평 방향의 힘을 오른쪽으로 계속 작용했어. 이도시에 나타낸 건데 이동거리며 수평 물체에 작용한 마찰력은 10N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F만큼 이렇게 작용하는데 마찰력이 작용한대요. 마찰력이란 건 당연히 우리 운동을 방해해야 되잖아.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랬을 때 이동거리가 2m 때 물체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이거죠. 네. 이래서 뭐냐? 우리가 했던 이 힘 일을 하면 에너지의 변화가 온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 일은요. 항상 알짜임이 한 일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힘을요. 지금 그래프로 문제가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짜임의 그래프는 달라요. 왜냐? 우리가 오른쪽의 방향으로 20N의 맨 처음 힘을 줬죠. 근데 마찰력이 반대로 10N 작용한대. 그럼 물체의 알짜임은 얼마야? 얘는 10N이거든.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 이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은 뭐냐? 마찰에 의해서 사라지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짜임이 한 일은 요 위의 방향만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물체 운동 에너지는 얘가 알짜임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에서 10줄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일단 내가 물체 힘을 해줘요. 내가 물체의 한 일은요.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사다리꼴 넓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20, 10.
높이 2. 그래서 30줄만큼 내가 일을 해줘요. 근데 마찰은요. 반대로 작용하잖아. 근데 마찰은 10N으로 일정하대. 라면 당연히 마찰이 한 일은 얼마냐? 10N 곱하기 거리 2. 근데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0줄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R자임 한 일은 얼마예요? R자임 한 일은 30 마이너스 20에서 10줄이 만들어져요. 네, 그렇게 R자임이 한 일입니다. 네, 다음 단어에서 볼게요.